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현재 시장에 퍼졌던 기대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죠.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분 해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상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해져서 이제는 추가 규제에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외환당국이 말이 아닌 행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외환시장에 강력한 개입을 경고했고, 해외 주식 매각 유도 및 전략전 환해지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 이틀 새 환율이 무려 45원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너무 늦게 개입한 거 아닌가? 지금 원달러 환율 지속적인 상승이 지금 반년 넘게 지속됐거든요. 원화가치 하락이. 그래서 11월 22일에는요. 어떤 기사까지 나왔다? 통화가치 하락률 세계 1위. 자, 그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뒤늦게 개입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정부의 자산시장 개입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 가격을 정해주고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으로 1,450원 넘으면 개입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한쪽 방향으로 쏠리며 여론이 악화될 때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 주식, 부동산 모두 다 이런 개입 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개입도 동일해요. 먼저 한국 부동산원 통계가 한쪽으로 쏠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여론 비판이 커질 때 개입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한국 부동산원 통계가 발표됐어요. 0.21%를 기록했습니다. 8주 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고요. 0.2%를 돌파하면서 정부 경계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 문제가 됐을까요? 먼저 강남 4구 보겠습니다. 0.27%를 기록했어요. 전주에 0.24에서 0.27%로 동남권 지역 상승률이 확대가 됐고요. 마용, 성광,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지역도 0.16에서 0.2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가장 수혜지로 분류되는 서대문구, 은평구, 강서구도요. 평균 0.1에서 0.16%로 상승률이 확대가 됐다는 거죠.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2달이 넘었잖아요. 다시 이 적용 대상 지역의 상승률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월 22일 대비 9월 29일 한국 부동산 통계를 봤더니 0.19에서 0.27%로 급등합니다. 또한 627 부동산 대책 이전에 봤더니 0.19에서 0.26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0.2% 전후에 상승세가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왜냐면은 이미 통계상 0.2%가 나타났다는 것은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선제 지표를 보면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 CSI, 대중이 현재와 비교한 1년 뒤에 주택가격을 전망하는 건데 이번에 12월에 121이 나왔습니다. 집값 과열 정전기였던 10월이 120이었는데 그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627 부동산 대책 때 120인데 그 수준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중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는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갈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중상급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으로 호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통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 과열 신호가 나온다면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까요?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규제를 만듭니다. 자, 627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사람들이 10억에서 15억의 대출을 받아서 강남 상구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대책을 내놨다?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627 대책 이후에는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집을 못 사니까 전부 다 갭 투자 수요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저렴한 아파트 팔고 핵심지에 갭 투자가 몰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면서 갭 투자를 차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시장 흐름 볼까요? 집값이 왜 올라요? 근본적으로 15억이 아파트 수요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대,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10억 이하 아파트 거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아파트 시장이 들어온 돈은 아파트 시장을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판돈이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20억 전후 아파트 신고가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걸 판 사람들이 30억대 아파트의 급매를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5기 아파트가 원인이구랑 15기 아파트 수요가 왜 늘어났을까요? 비규제 지역의 매수세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온 지역이 꽤 있어요. 정부에서 투자 수요가 몰립니다. 거래가 활발히 체결이 돼요. 그 지역의 투자자들도요, 우리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일까봐 계속 팔아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들어온 돈은 부동산 시장을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것이 다시 다른 지역 매수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규제 지역 15기 아파트도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규제 지역은 LTV 비율이 40%인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 최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요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과열이 나타난다면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비규제 지역의 매수세가 확대되는 것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 한도도 손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관련된 이야기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시작돼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분 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현재도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은 이제 그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합 수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지역을 부분 해제해 버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초과열이 일어납니다. 그나마 그들 지역에서 평균을 지금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평균을 깎아먹는 애들이 이거 토어제 풀어가지고 막 투자 수입되면서 올라버리잖아요. 그럼 서울은 통계상 초과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여기서 더 높아지면요,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규제 완화는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렵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지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날 나온 지표가 그래서 그전의 상승률보다도 더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정책 변화 여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추가 규제가 나타난다면 어떤 수요에 차단시킬 목적이 분명히 포함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지역에 매수 계획이 있고 매도 계획이 있으면 어떤 불편한 점이 생길지 체크를 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